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분동 부작용과 대처. 1분동 후 어지러운 이유. 1. 혈류량의 변화.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의 에너지 요구량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때 심혈관계는 하체 근육으로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심박수를 높이고 혈관을 확장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면서 어지러움이나 구토, 두통을 호소할 수 있다. 이 소화기관의 혈류 감소. 소화기관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일정량의 혈류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하체 운동 중 혈류가 하체로 집중되면 소화기관은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구토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고강도 운동을 할 때 더욱 두드러지며 운동 후에도 소화 불량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3. 어지럼증. 어지럼증은 주로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발생한다. 운동 중 하체로의 혈류가 증가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저산소증. 뇌는 산소에 매우 민감한 기관으로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어지럼증, 혼란, 심한 경우 실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 자율신경계의 반응. 운동 중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변동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시적인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닝 후 어지러운 이유. 1. 기립성 저혈압. 1. 원인. 1. 탈수. 운동 중 땀을 많이 흘리면 체내 수분이 감소하여 혈액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 2. 혈액 순환 변화. 운동을 하면 혈액이 근육으로 집중되면서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어지러움, 현기증, 심한 경우 실신까지 유발될 수 있다. 3. 신경계 반응. 운동 후 신경계가 혈압을 조절하는데 일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저하되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 4. 약물. 특정 약물, 특히 혈압을 낮추는 약물이나 이뇨제는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 5. 기타 건강 문제, 당뇨병, 심장질환 또는 신경계 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두 대처 방법. 1. 수분 섭취. 운동 전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해질 음료를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2. 서서히 일어남. 운동 후에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피하고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좋다.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몇 초간 대기한 후 서는 것이 도움이 된다. 3. 운동 강도 조절. 운동 강도를 조절하고 과도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강도 운동 후에는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4. 적절한 영양 섭취.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특히 나트륨 섭취를 적절히 조절하여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5. 의료 상담. 기립성 저혈압이 자주 발생하거나 심각한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기저질환이나 약물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운동 전후 스트레칭.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7. 결론. 기립성 저혈압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2. 탈수 및 전해질 불균형. 운동 중 땀을 통해 수분과 전해질을 잃게 된다. 특히 고강도 운동을 하거나 더운 환경에서 운동할 경우 탈수의 위험이 커진다. 탈수는 혈액의 부피를 줄여 혈압을 낮추고 이로 인해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전해질 불균형은 신경과 근육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 어지러움과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 운동 전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필요시 전해질 음료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3. 저혈당. 운동 중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거나 충분한 영양 섭취 없이 운동을 하면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다. 저혈당은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어지러움, 피로감,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운동 전후에 적절한 식사를 통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호흡 불균형. 근력 운동 중 호흡이 불규칙해지거나 얕아질 수 있다. 특히 고강도 운동을 할 때 호흡이 가빠지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다.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통해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 중에는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5. 과도한 운동. 운동 강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몸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 자신의 체력에 맞는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한 운동은 신체에 스트레스를 주고 피로를 가중시켜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다. 6. 심리적 요인. 운동 중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 심리적 요인도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운동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있는 경우
이러한 감정이 신체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럴 경우 편안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실내방 및 대처 방법. 수분 섭취. 운동 전후에 충분한 물을 마시고 필요시 전해질 음료를 섭취한다. 식사. 운동 전후에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호흡 조절. 운동 중 호흡을 깊고 규칙적으로 유지한다. 점진적 운동. 자신의 체력에 맞는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인다. 휴식.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근력 운동 후 어지러움을 예방하고 건강한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어지러움이 지속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셋. 근력 운동 후 부작용. 한 근육 통증. 운동 후에 근육이 아프거나 뻐근한 증상은 흔하게 발생하며 이는 특히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강도를 높일 때 두드러진다. 이러한 통증은 일반적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 후에 나타나며 근육의 미세한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부상.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거나 과도한 강도로 운동할 경우 근피로로 자신도 모르게 염좌, 긴장 또는 골절과 같은 부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무게를 들어 올릴 때의 부상이나 달리기 중 발목을 삐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상은 운동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들거나 회복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3. 면역력 저하. 지나친 운동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고강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몸살이 걸리거나 감기 외 다른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다. 4. 호르몬 불균형. 과도한 운동은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이나 불임과 같은 호르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남성의 경우에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할 수 있다. 일치를 경과 후 회복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병원을 가보기 바란다. 5. 안정되지 않는 심박수. 운동을 하면서 심박수와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기존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은 과도한 운동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휴식을 해도 심박수가 쉽게 돌아오지 않고 10분 이상 지속될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기 바란다. 4. 운동별 부작용과 대처 방법. 한 근력 운동. 1. 부작용 증상. 근육통. 운동 후 24일은 2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지연성 근육통으로 주로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거나 강도가 높았을 때 느껴진다. 염좌 및 긴장. 과도한 힘을 주거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 발생하는 인대나 근육의 손상. 피로 및 탈진.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느끼는 전반적인 피로감. 두 대처 방법. 스트레칭과 워밍업. 운동 전후로 반드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워밍업을 통해 부상을 예방한다. 충분한 휴식. 근육 회복을 위해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특히 같은 근육 그룹에 대한 운동은 48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냉찜질. 통증이 심할 경우 얼음찜질을 해주면 혈액순환을 도와 회복에 좋다. 영양 보충.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근육 회복을 돕는다. 2. 유산소 운동. 1. 부작용 증상. 탈수. 운동 중 땀을 통해 수분을 많이 잃어 수분 부족 상태, 피로감. 장시간 유산소 운동 후 느끼는 극심한 피로, 부상. 발목 염좌, 무릎 통증 등. 두 대처 방법. 수분 섭취. 운동 전후 및 중간에도 수분을 자주 섭취하여 탈수를 예방합니다. 전해질 음료가 필요할 경우 고려해볼 수 있다. 적절한 운동화. 발에 맞는 운동화를 선택하여 발과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 부상을 예방한다. 운동 강도 조절. 자신의 체력에 맞춰 운동 강도를 조절하고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통증 관리. 통증이 느껴질 경우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필요한 경우 얼음찜질이나 휴식을 취한다. 3.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1. 부작용 증상. 심한 피로. 강도 높은 운동으로 인해 체력이 급격히 소진된다. 호흡 곤란. 운동 강도가 높아져 호흡이 가빠진다. 근육 경련. 근육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련이 생긴다. 두 대처 방법. 운동 강도 조절. 처음에는 낮은 강도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입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한다. 충분한 휴식. 세트 간 충분한 휴식을 두어 체력을 회복하도록 한다. 1, 2분간의 휴식이 추천한다. 심호흡. 운동 후 심호흡을 통해 호흡을 안정시키고 가능한 한 빠르게 정상 호흡으로 돌아오도록 한다. 전문가 상담. 호흡 곤란이나 극심한 피로가 지속될 경우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산후가 및 필라테스. 1. 부작용 증상. 근육 경직. 특정 자세를 유지하면서 근육이 경직될 수 있다. 관절 통증. 잘못된 자세로 인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심리적 스트레스. 고립된 환경에서의 집중으로 인한 불안감. 두 대처 방법. 자세 점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펴보고 무리한 동작은 피한다. 필요할 경우 거울을 통해 자세를 점검한다. 전문가 지도 받기.
요가 초보자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으며 동작을 정확히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통증 발생 시 중단.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해당 동작을 중단하고 필요한 경우 쉬거나 자세를 수정한다. 마음 챙김.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병행한다. 5. 스포츠. 1. 부작용 증상. 부상. 염좌, 골절, 타박상 등 다양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심리적 스트레스, 경쟁에서 오는 긴장감이나 스트레스, 체력 소진, 격렬한 경기 후 느끼는 체력 소모, 두 대처 방법, 사전 준비 운동,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어 부상을 예방한다. 특히 관절과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다. 부상 시 응급처치, 부상이 발생하면 즉시 얼음찜질이나 압박을 하여 염증을 줄이고 필요시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팀원과 소통. 심리적 스트레스가 느껴질 경우 팀원이나 코치와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6. 수영. 1. 부작용 증상. 귀감염. 수영 후 귀에 물이 고여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근육 경련. 수영 중 갑작스럽게 근육이 경련할 수 있다. 피로. 수영 후 극심한 피로감이 느껴질 수 있다. 두 대처 방법. 귀 관리. 수영 후 귀를 잘 말리고 필요시 귀에 특수한 드롭을 사용하여 감염을 예방한다.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수분 섭취. 수영 전후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탈수를 예방한다. 5. 운동 후 피부 트러블. 고강도 운동 후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증상은 운동 중 체온 상승, 땀, 그리고 신체의 생리적 반응과 관련이 있다. 1. 운동 후 가려움증 및 두드러기의 원인. 1. 콜린성 두드러기. 1. 정해. 콜린성 두드러기는 체온이 상승할 때 발생하는 피부 발진으로 심한 가려움과 따가움을 동반한다. 운동, 목욕 등으로 고온에 노출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다. 2. 증상. 피부에 작은 발진이 생기며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다. 이는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 더 잘 발생한다. 3. 원인. 1. 체온 상승. 운동 중 체온이 상승하면 체온 조절을 위해 혈관이 확장되고 이로 인해 피부의 혈류가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히스타민과 같은 화학 물질이 방출되어 두드러기가 발생할 수 있다. 2. 자율신경계의 반응. 운동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이로 인해 땀샘이 자극받고 땀을 흘리게 되며 이 과정에서 피부에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3. 알레르기 반응. 특정 음식, 약물 또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운동 중에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운동 전후에 섭취한 음식이 원인이 될 수 있다. 4. 유전적 요인. 일부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콜린성 두드러기에 더 민감할 수 있다. 4. 대처 방법. 1. 운동 강도 조절. 운동을 시작할 때 강도를 서서히 높이고 과도한 체온 상승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강도 운동보다는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2. 환경 조절. 더운 날씨나 습한 환경에서 운동하는 것을 피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운동 중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체온 상승을 예방할 수 있다. 3. 적절한 복장. 통기성이 좋은 옷을 착용하여 땀의 증발을 촉진하고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사전 준비. 운동 전후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피하고 특히 특정 음식이나 약물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5. 냉찜질. 두드러기가 발생한 부위에 냉찜질을 하여 가려움증과 염증을 완화할 수 있다. 6. 항히스타민제 사용. 증상이 심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히스타민의 작용을 차단하여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7. 전문가 상담.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는 경우 피부과 전문의나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2. 운동 유발성 아나필락시스. 1. 정해. 운동 후 20분 이내에 두드러기, 피로감, 가려움증이 시작되며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나 저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다. 2. 증상. 가려움증 외에도 두드러기, 호흡곤란, 의식소실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과거에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경우 이러한 증상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3. 원인. 1. 식사와의 연관성. 특정 음식을 섭취한 후 운동을 할 때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땅콩, 해산물, 밀, 대두 등과 같은 일반적인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음식은 운동 중에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2. 운동 자체. 일부 사람들은 운동 자체가 면역계의 반응을 유발하여 아나필락시스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특정 운동의 강도나 유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온도 변화. 운동 중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차가운 환경에서 운동할 때도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 있다. 4. 약물. 특정 약물,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와 같은 약물이 운동 중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할 수 있다. 셋. 대처 방법.
1. 사전 준비. 운동 전후에 섭취하는 음식에 주의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운동하기 전 2~3시간 동안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2. 운동 강도 조절. 운동을 시작할 때 강도를 서서히 높이고 과도한 체온 상승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 중에는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고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중단해야 한다. 3. 응급처치 준비. 아나필락시스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에피네프린은 아나필락시스의 증상을 신속하게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의료 도움 요청.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병원으로 가야 한다. 에피네프린을 사용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5. 알레르기 전문의 상담. 운동 유발성 아나필락시스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진단과 예방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에 따라 알레르기 테스트를 통해 어떤 음식이나 환경이 원인인지 확인할 수 있다. 3. 땀과 피부 자극. 경해 고강도 운동 중 땀을 흘리면 피부가 자극을 받아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땀띠와 같은 피부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증상. 땀으로 인해 피부가 자극받아 가려움증이 발생하며 이는 대개 운동 후 몇 시간 이내에 나타난다. 4. 알레르기 반응. 경해 특정 음식, 약물 또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운동 중 또는 후에 나타날 수 있다. 증상. 두드러기, 가려움증, 부풀어 오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면역체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5. 운동 중 홍조의 원인. 1. 체온 상승. 운동을 하면 근육이 열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체온이 상승한다. 체온이 오르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이 피부로 더 많이 흐르게 되어 얼굴이 붉어지게 된다. 이 과정은 체온 조절을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2. 운동 강도. 고강도 운동을 할 경우 더 많은 혈액이 피부로 흐르기 때문에 홍조가 더 심해질 수 있다. 특히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심박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더욱 활발해진다. 3. 체질 차이. 유전적으로 혈관이 더 쉽게 확장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운동 중 홍조가 더 두드러질 수 있다. 또한 피부의 두께나 색소의 양에 따라서도 홍조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4. 대처 방법. 수분 섭취. 운동 중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된다.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홍조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운동 전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온도 조절. 운동 환경의 온도를 조절하거나 시원한 장소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더운 날씨에는 그늘에서 운동하거나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운동 강도 조절.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 강도를 선택하여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홍조를 유발할 수 있다. 쿨다운. 운동 후에는 쿨다운을 통해 체온을 서서히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걷기를 통해 체온을 조절할 수 있다. 6. 대처 방법. 운동 강도 조절.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 강도를 설정하고 과도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수분 섭취. 운동 중과 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탈수를 예방해야 한다. 전문가 상담.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각한 경우 알레르기 전문의나 피부과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의사한 및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 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